한마디로 생떼죠. 아스퍼거 신드롬은 한스 아스퍼거 이름을 딴 건데 그 사람이 나치니까 쓰지 말라 뭐 이런 아주 헛소리가 이제 한국 땅까지 전염이 되어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퍼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닥터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의사가 아닙니다. 닥터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에 협력해서 자폐 아동들을 안락사시키려고 노력한 의사가 아니라 오히려 나치들의 반인류적인 프로젝트, 그렇게 자폐 아동들을 안락사시키는 그 프로젝트에 대항하던 의사예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신들러가 유태인들을 그 당시 고용을 해서 나치의 그 유태인 학살로부터 유태인들을 한 명이라도 뭐 보호하려고 노력한 인물인데, 닥터 한스 아스퍼거에 대해서 연구한 어떤 이가 확인한 사실은 이제 닥터 한스 아스퍼거도 마치 그 쉰들러와도 같은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닥터 한스 아스퍼거는 오스트리아 출신 의사인데요.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는 나치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나치 지배하에서 그 비엔나의 상황에서는 그 당시 닥터 한스 아스퍼거가 뭐 초반에 그 독일의 뭐 인종위생 정책 등을 합법화시키는 뭐 프로젝트에 가입도 했고, 또 뭐 여러 번 그 어린이 뭐 정신장애나 자폐 어린이 안락사 프로그램에 뭐 참여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업적이 평가된 보고서는 아주 그 제한된 정보만 있고, 또 그 당시 문서들은 나치 정권의 지배하에서 발행되던 기관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이고요. 닥터 한스 아스퍼거에 관해서, 그리고 나치의 지배하에서의 그의 업적을 기록한 문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닥터 한스 아스퍼거에 대한 업적과 그 당시의 상황 등을 다시 고려를 해서 재평가한 내용의 문서까지 이렇게 링크를 할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한스 아스퍼거는 그 당시 자폐 아동을 연구하면서 뭐 자폐적 사이코패스라고 1938년에 자폐 아동 그룹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언어 지연이 없는 아이들,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이제 지금 시대에는 또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그런 그 자폐 아동 중에서 좀 약간 다른 자폐를 보이는 자폐 형태, 즉 아스퍼거 신드롬, 그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을 발견해낸 오스트리아인 의사인데요. 그의 그 나중에 그의 연구는 그 레오 카노라는 분이 1943년에 자폐 연구에 대해서 출판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연구는 1942년에 비엔나 대학에 그의 연구를 제출을 했고 1944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치 시대였고 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들이 다 소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1980년대에 미국의 로라 웨인이라는 분이 발견을 해서 그 한스 아스퍼거의 연구, 그 자폐 아동 중에서 언어 지연이 없고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자폐 아이들, 그 연구를 그분이 발견해서 이제 아스퍼거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그 닥터 아스퍼거 이름을 붙여서 명칭을 하게 된 거죠. 나치에게 지배받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자폐를 연구를 한 것이고, 그 나치 시대에 뭐 자폐 아동을 안락사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에 오히려 그 저항을 한 분이 닥터 한스 아스퍼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닥터 한스 아스퍼거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 나치들의 어떤 사람은 생산적이고 어떤 사람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누구는 쓸데없는 인간이니 그거를 구분을 해서 뭐 안락사시키고 하는 나치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내가 그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독일 장교 게슈타포가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나의 스승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잡히지 않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의 뭐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닥터 한스 아스퍼거는 나치 프로젝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대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 닥터 한스 아스퍼거가
나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그 유언 비어는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뭐 영국, 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그 자폐인 커뮤니티에서 아스퍼거인과 다른 그 자폐 스펙트럼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그 논란이 있었어요. 뭐 아스퍼거라는 용어는 더 이상 매뉴얼상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명칭 쓰지 말아라. 뭐 왜 그걸 쓰냐? 뭐 한스 아스퍼거라는 그 의사가 그 의사 이름을 딴 게 아스퍼거 신드롬인데 그 의사는 나치였는데 왜 그 이름을 쓰는 거냐? 쓰지 말라. 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스퍼거인들에게 이와 같이 무례한 말을 하면서 뭐 집단 폭력을 하는 거죠. 뭐 이 자칭 뭐 나름의 인권주의자 같은 그런 분들이 뭐 사실은 인권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아스퍼거나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뭐 한스 아스퍼거에 대해서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의 정보만을 이해를 해서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냥 아주 조금 뭐 구글링해서 알던 그런 정보를 통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아스퍼거인들에게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명칭 쓰지 말라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생떼를 쓴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생떼가 저는 한국 자폐인 커뮤니티까지는 오지 않기를 바랬고, 사실 한국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신경 정형인들 때문에 많이 게스라이팅 당하고 정말 오해 많이 받고 사는 우리 그 아스퍼거인들, 한국 땅의 그 아스퍼거인들, 우리는 그 신경 정형인들의 오해에 대항해서 우리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뭐 웬 또 아스퍼거 신드롬을 쓰지 말라는 그런 또 엉뚱한 논란까지 휘말리면 정말 답이 없죠. 정말 힘들죠. 아스퍼거인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생떼죠. 아스퍼거 신드롬은 한스 아스퍼거 이름을 딴 건데 그 사람이 나치니까 쓰지 말라, 뭐 이런 아주 헛소리가 이제 한국 땅까지 전염이 되어 왔다는 것이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 그것을 저라도 좀 막자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합니다, 여러분. 한스 아스퍼거와 그 아스퍼거 신드롬 명칭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영상 끝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스 아스퍼거의 그 나치 지배 아래에서 그에 대한 서술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논문을 링크를 할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스 아스퍼거 이분이 자폐인 중에서 자폐 특성의 차이를 보이는 그 아스퍼거 신드롬을 발견을 해낸 그 점 때문만이라도 그의 연구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치는 아니지만 설마 나치였다 하더라도 그가 아스퍼거 신드롬을 자폐 아동 중에서 발견해낸 그 연구는, 그의 연구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명칭이 모든 자폐를 아울러서 통합된 것이 뭐 닥터 한스 아스퍼거가 나치였기 때문에, 뭐 나치를 지지했던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 아스퍼거라는 명칭이 진단 매뉴얼에서 사라져버린 거다라는 유언비어는 그런 유언비어는 정말 멈춰져야 할 유언비어입니다. 그 근거 없이 아주 겉핥기식으로 닥터 한스 아스퍼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잘못 오역을 하거나 그런 오해로 파생돼서 기사화된 낭설을 믿고 또 한스 아스퍼거 나치라고 미친듯이 말하고 다니고, 뭐 아스퍼거인들 마저 무슨 나치즘 신봉주의자인 듯 만들어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스퍼거인 뭐 액티비스트라든지 아스피인들이 자폐 커뮤니티에서 그런 오해를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아스퍼거인에 대한 공격 때문에 몇 년을 아주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아스퍼거인인 저는 저의 아스퍼거를 알게 된 이후로 나는 아스퍼거인으로서 정상이었다, 이런 사실에 얼마나 제가 해방감을 느끼고, 나의 아스피, 이 진단명, 저는 이것이 나의 자폐를 설명하는 아주 어떤 단어보다도 나의 자폐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스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은요, 제가 이 채널을 생성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많은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출력이 된, 말하자면 저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슬럼프에도 빠지고 제가 뭐 예술미, 그 예술적인 영상미에 대한 제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상 제작에 대한 좀 부담감이 많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저의 열정이 그 나를 좀 되게 아프게 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기도 했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뭡니까? 이 원동력은 오해받는 거 정말 신문을 난다. 이런 느낌이 저의 또, 나의 뭐 어떤 그 약간의 분노? 이런 것이 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요. 남은 생은 오해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살지 말자라는 주의로 제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의 오해라도 받으면은 잠이 안 오게 된 저 아닙니까? 그래서 글을 먼저 좀 써서 생각 정리를 차분하게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위주로 영상미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영상 제작을 할게요. 안 그러면 제가 진짜 부담스러워서 자꾸 영상 제작을 피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 영상 하나에서도 제가 한 몇백 개의 주제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함축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함축이 돼서 이 영상이 제가 오늘 제작을 할 건데, 그 정도로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일단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오실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약간 어디서 좀 들어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게 편할 거예요. 저는 한국의 지금 현재의 대부분의 그 신경정형인들과 그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 게스라이팅을 많이 당해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한국의 아스퍼거인들, 그 대부분의 아스퍼거인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중증 자폐인을 비롯해서 이 아울러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 우리에 대한 그 신경 정형인들의 인식을 봤을 때는 제가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뭐 개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추후에 그닥 먼 미래도 아닐 거라고 봐요. 한 5년 이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스퍼거 신드롬, 특히 그 성이 돼서 내가 자폐가 있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면 분명히 아스퍼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 뭐 이상한 변호사 유영우 이렇게 뭐 자폐 스펙트럼 가진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의 주인공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아마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영국,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자폐 커뮤니티에서의 그 뭐 아스퍼거 신드롬 명칭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자폐를 뭐 중경도에 따라서 라벨링 하는 거에 대한 뭐 비난이라든지 뭐 그런 의견 불일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제가 이런 경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미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논란들, 자폐를 고기능, 저기능, 아스퍼거 등등으로 라벨을 분리해서 진단하지 않고 통합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명칭이 2014년에 통일되면서 벌어진 그 명칭 통합 이후에 벌어지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아스퍼거를 명칭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많은 이유 중에는 아주 잘못된 정보나 추측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아요. 아직 자폐에 대해서 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이해 부족으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블로깅을 하거나 또 그런 것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걸 보면 또 그런 내용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관점에서 뭐 오해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이
한스 아스퍼거에 대한 이 사람이 나치에서 활동하기 했었기 때문에 나치 의사다,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헛소리가 있었고요.